나홀로 개인 회생을 하면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생계비를 덜 인정받거나 그러냐. 그 나홀로 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제 소문을 접했어요. 네. 몇몇 카페에서 나홀로 회생을 하게 되면은 변제금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불리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일단 해방클럽에서 나홀로 개인 회생 하신 분이 40분이 넘었고요. 1년간 지금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나홀로 개시 결정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제 아직 개시 결정은 아니지만은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이 많은 분들이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아가지고 생계비가 좀 적어지고 변집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 변호사에게 맡게 된다라고 겁주는, 나홀로 개인 회생을 하는 분들 겁주는 그런 얘기를 몇몇 카페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뭐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개인 회생 난이도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개인 난이도는 뭐냐면, 개인 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기본 생계비는 정해져 있죠. 추가 생계비는 아까 재량이라고 했죠?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기본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거고, 추가 생계비는 변제율이 좀 높고, 그러면 인정해줄 수 있는 거고, 요 기본이, 요게, 나홀로 개인 회생을 하면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생계비를 덜 인정받거나 그러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추가 생계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는 법원 재량 사항이니까는 대리인이냐, 나홀로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추가 생계비 인정해주지 않고 기본 생계비조차도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게 난이도 높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본 생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생계비를 깎여요. 왜 깎이냐?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깎인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너무 사행성이 심한 어떤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 했어. 그런 경우에 생계비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돼. 우리 내 형제도 있어. 그런 경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받는 게 까다로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형제가 있지만 이걸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생계비 가지고 부모님까지 3인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생계비 깎이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반드시 3인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 뭐 청산가치를 막 높여라, 아니면은 변제 기간을 늘려라, 아니면은 생계비를 깎아라, 뭐 이렇게 이런 보존고가 나와요. 이런 보존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홀로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보다 잘 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예. 겁도 나고 하니까 내가 이거 싸우면 혹시 안 되나. 하지만 아마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홀로 안 하십니다. 물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나홀로 안 해. 제가 사건을 이렇게 해보더라도 제가 한 10건을 하면 이러신 분들, 진짜 복잡하신 분들 30% 미만, 진짜 나홀로를 하나 누가 하도 진짜 30% 정도는, 완전 초보자가 하더라도 30%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수익도 투명해, 뭐 1인 가구라서 부양가족 신청해 달라 말라 싸울 것도 없어, 근로소득이야 1인 가구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전체 사건에 한 30% 정도 돼요. 이분들은 진짜 그 본인 시간만 있으면 나홀로 하셔도 돼. 전혀 불이익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은 나오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배짱도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이 우리가 이제 절반 인정하냐, 아니면 다 인정받냐, 이런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요. 부양가족 한 명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사가 좀 해주면 좋은 경우도 있겠죠. 예.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나오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방클럽의 우리 회원님분들은 저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법원에 청산가치 이렇게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양가족 이러이러한데 이거 줄이라고 하는데 줄여야 되는데 말아야 되냐. 제가 그거를 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잖아요. 제 조언이 있으면 저한테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른 거는 본인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료 정리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전략 전술은 저랑 똑같이 가요. 그래서 해방클럽에서 나홀로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에 맡긴 것과 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질문하신 분이 자기의 사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면 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본인 사정을 대충 말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저도 조언을 대충 해요. 왜냐면 본인이 까지는 않았으니까, 오픈을 안 했으니까. 예,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나는 변제금을 낮춰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본인의 사정을 다 오픈해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나홀로라도 불이익이 없다. 진짜 나홀로를 갖다가 정성껏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꼼꼼하게 물어봐요. 진짜 저를 귀찮게 물어본다니까.
그런 분들은 불이익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누가 나 홀로 개인회생 하면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이 들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난이도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라는 보존공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난이도 높은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많은 경우 난이도 높은 거고, 네. 수입이 불투명한 경우 난이도 높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인 경우도 난이도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양가족 없고 월급쟁이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 도박 이런 거 안 하신 분들은 난이도 최하. 그런 분 나홀로 개인회생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분들은 카페 저한테 물어보면 되죠. 네. 해방클럽이 있으니까 해방클럽에 질문하셔서 저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런 전략과 전술로 임하시면 나홀로 충분하시다. 예.